자, 이 신지비사는 그럼 언제 없어졌냐면 이 태종실록에 보면은 신비집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태종 임금이 이 충주 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그 여러 사서들을 다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비집인데요. 이 신비집을 뭐라고 하냐면 신비집은 펴보지 못하게 하고 따로 봉하에 올리라. 보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 중간에 수송을 하면서 가져오면서 전혀 이렇게 펴보지 못하게 하고 봉하게 하고 임금이 직접 그 책을 보고 말하기를 이 책에 실린 것은 모두 괴탄하고 불경한 설들이다 하고 대언 유사하늘에게 명하여 불살하게 합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춘추관에 관직하게 하는데요. 춘추관은 역사를 편찬하고 기록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신비집이 신지비사를 뜻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태종이 이런 말을 했냐면 안경준 역주장님이 얘기를 하셨지만은 아까 보셨지만은 조항 70국이라고 하는 문구 때문입니다. 이 당군조선이 그런 천자국이었다라는 게 당시에 이 중국 사신들에게 만약에 이게 쉽게 얘기하면 들통이 나면은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외교적으로. 당시에 천자국은 중국이었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조선은 이 천자국의 그 봉함을 받은 제후국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천자국이었다는 그 기록이 나오게 되면 이제 역사 문제로 비하가 되기 때문에 이 신비집을 봉하게 하고 사실은 이제 불태우게 된 것입니다. 이 신지비사는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전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이제 고 박성수 교수님이 이 글로 쓴 적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 진단학고 창간사에서 이병도가 이 신지비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성수 교수님이 이병도를 만났을 때 직접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갖고 계시냐라고 여쭸더니 잊어버렸다 하면서 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제 박성수 교수님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병도 스스로 이 신지비사를 갖고 있고 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지금 어디 있는지는 누구도 사실은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 신지비사와 관련돼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청와대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와대를 보시면은 이 백악산이죠. 예전에 명칭은 지금은 이제 북한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백악산 아래 청와대가 있는데 이 자리가 바로 남경자리입니다. 고려의 남경자리인데요. 이 청와대에서 최근에 이런 바위 암각이 발견이 됐습니다. 뭐냐면 천하 제일 복지다. 천하에서 제일 가는 복된 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청와대가 왜 고려 남경이냐면 그 내용을 보시면 아까 이제 김희재가 숙종에게 건의를 해서 상소를 올려서 이 남경을 지금의 청와대 자리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의 이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조선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 남경터가 조금 좁았습니다. 좁았기 때문에 그 밑으로 이제 더 내려와서 더 넓은 평지에 조선의 경복궁을 짓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경복궁이고요. 이 경복궁의 후원에 해당했기 때문에 이제 후원을 두게 된 게 바로 이제 남경터입니다. 그랬다가 조선이 이제 일본 제국에게 강제로 이제 병탄당하는 과정에서 이 조선 총독의 관저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게다가 또 광복이 되고 난 후에 미군이 들어왔잖아요. 이 38선 이남에는 미군이 들어왔을 때 이 미군정의 관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또 6.25가 끝나고 나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 대통령이 이 거처하고 있던 경무대가 또 이제 이 자리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경무대란 이름이 좀 안 좋다 해가지고 청와대로 바꾸게 됩니다. 근데 이 청와대도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이제 옮겨지게 되죠. 그래서 이 청와대의 본래 그 터는 바로 이 고려 삼경제도의 하나였던 고려 남경의 이궁이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터가 좋아서 계속 그렇죠. 예. 가장 좋은 풍수적으로 가장 좋은 터였기 때문에 남경에 이제 남경을 뒀던 거고요. 백제도 사실은 백제도 한강을 유역을 잃어버리면서 사실은 국력이 계속 기울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천하에서 제일 가는 풍수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 남경터, 그러니까 지금의 청와대 자리 이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고려, 조선, 그리고 조선 총독부, 미군정, 그리고 지금의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 자리가 주인이 이제 바뀌어 온 거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제 1941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건국광령을 이제 만듭니다. 이걸 이제 쓰신 분은 조소왕 선생님인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이 무엇이냐? 삼균제도인데 이 삼균제도는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 그게 뭐냐면 선민, 우리 옛 조상들이 말한 수미균 평이하면 흥방고 태평하리라. 이 내용은 이제 신지비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일항쟁기의 독립운동가 그리고 역사를 공부했던 학자들은 이 삼균제도의 근거가 된 이 삼경제죠. 사실은 이 삼경제도를 알고 있었고 그 삼경제도가 신지비사로부터 왔다는 걸 또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신지비사에 나와 있는 삼경제도, 이 머리와 꼬리, 몸통이 서로 균형을 맞추는 그 정신을 그대로 이게 이 정치 제도에 투영시킨 것이 바로 이 삼균제도고 지금도 우리는 삼균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뭐 정부와 국회와 그 행정부가 서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이제 삼권 분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조성 선생이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이 신지비사에서 찾았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놀라운 일이고 이 단군 조선의 그런 건국 정신 그리고 단군 조선의 역사 정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시 복원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를 하면 단군조선 때 사관이었던 신지발리가 육세 달물 단군 때 천제를 올릴 때 올렸던 제문이 바로 신지비사고 이 신지비사의 핵심은 뭐냐면 단군조선이 삼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삼경제도는 고구려, 백제를 거쳐서 계속해서 내려와서 사실은 이 고려 때도 이 삼경제도를 그대로 두어서 고려의 남경이었던 곳이 바로 지금의 청와대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지비사의 정신, 신지비사가 전하고자 하는 정신은 하늘에 삼신이 있고 땅에는 삼안이 있고 그리고 인간은 삼랑이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건국 정신이고 단군조선의 건국 정신이고 이 인간 역사가 지향해야 될 그 방향이다라는 것들을 제문을 통해서 기록을 남겼고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전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지비사의 내용에 대한 연구가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한데요. 이 내용을 보시고 좀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신지비사를 좀 더 알아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환단고기 북 콘서트에서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영상도 한번 보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